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장과 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는 보통 장이 좋아야지 건강하다, 뭐 간이 좋아야 건강하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또 어떤 광고에 보면 뭐 아토피는 폐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몸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영양이 들어와서 몸에서 일하고 어, 나머지가 남죠. 그걸 왔다 갔다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독이라고 해요. 해독은 이런 우리 온몸의 이런 장기들을 통해서 해독이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장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그 음식이 내 몸에 필요한 건 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필요 없는 거 몸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은 길이가 7, 8m가 되기 때문에 이 음식이 지나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하루에 어떤 분은 하루에 3번 변을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번 변을 보면 된다. 그리고 뭐 의사들은 요즘에 변비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틀이든 3일이든 내가 그냥 내 패턴이 난 이틀에 1번 변을 봐, 3일에 1번 변을 봐. 그러면 그게 나의 패턴이지 특별히 변비라 그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의사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이틀이고 3일이고 매일매일 뭘 먹잖아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렇게 먹는데 그 먹는 음식이 장에 머무르는 거죠. 머무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을 해서 고기를 구웠어요. 생고기를 냄비든 그릇에 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틀이든 3일이든 두면 그거 먹을 수 없는 고기가 되잖아요. 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장에서 음식이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부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딘가로는 몸 안으로 들어가든 뭐 어딘가는 망가뜨리는 거죠. 장벽이 손상되든 손상된 장벽으로 독소가 들어오든 그러기 때문에 변은 최소한 하루에 1번 정확하게 변을 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야 내 몸에서 나가는 그 물질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제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대변을 통해서 이게 잘 돼 해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몸 안으로 들어온 영양과 함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영양이 몸에서 일을 하죠. 일을 하는데 일하고 나면 우리 몸 안에도 세포가 많잖아요. 심장세포, 신장세포, 혈액세포들. 그런 세포들이 또 얘네들도 수명이 있죠. 혈액세포는 3개월에 한 번씩 재생이 되니까 그런 아이들이 찌꺼기들이 어디 가겠어요. 얘네들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담즙으로 내보내지고 피부로 땀으로 호흡으로 내보내지고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면은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들 세포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이 몸 밖으로 나가는 거는 또 폐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백신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림프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림프가 깨끗하고 건강해야 면역이 좋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서 대사가 일어나면서 부산물들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과정들인데 그중에서 오늘은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의 면역 시스템이라는 건 이렇게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면역 시스템을 지켜줘요. 식이섬유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장벽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우리 몸에 음식과 함께 들어간 중금속이나 기타 등등 안 좋은 물질들을 다 이렇게 싸가지고 몸 밖으로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장내 충분히 존재하면 그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서식지가 돼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없으면 유산균을 많이 먹었을 때 유산균이 서식을 못하기 때문에 뭐 서식을 해야 증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지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장을 현미경으로 보면 조그만 식이섬유 덩어리마다 조각마다 막 유산균들이 뺑뺑뺑 돌아서 서식해서 꽃
꽃처럼 생겼다. 그래서 플로라라는 말을 쓰거든요. 유산균에다가. 그러니까 그 유산균의 서식지인 식이섬유는 장벽을 보호하면서 유산균을 잘 서식하게 도와주니까 식이섬유가 없으면 유산균을 내가 100억을 먹든 200억을 먹든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식이섬유는 가장 중요한 우리 장의 그 장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은 우리가 몸에서 들어간 음식들이 소화되는 단계가 있는데 탄수화물은 대부분 침에서 소화가 되죠. 침에서 소화가 되면서 내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장내에서는 그냥 한 번만 분해되면 될 만큼 탄수화물은 대부분 침에 있는 효소로 대부분 분해가 돼요. 그러나 단백질을 분해하는 건 거의 다 소장에서 분해가 돼요. 근데 이 소장에서 단백질이 분해가 될 때 유산균이 없으면 단백질 분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단백질이 분해가 잘 돼서 아주 작은 조각으로 아미노산 조각으로 몸 안으로 들어가면 몸 안에서 합성이 이루어지면서 건강한 세포가 되지만 유산균이 부족하면 단백질 분해가 덜 되는 거예요. 단백질 분해가 덜 돼서 단백질이 아주 작은 아미노산 조각으로 분해돼야 되는데 아미노산이 2개가 붙어 있거나 5개가 붙어 있거나 3개가 붙어 있는 상태로 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은 몸 안에 들어가서 분해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얘는 몸에서 쓰지를 못하니까 얘는 또 다른 염증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이 소장에서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직 그게 하나가 다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도 다 연구 중이래요. 그러나 유산균들이 장내 소장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효소가 몇천 가지라는데 그 몇천 가지의 효소를 하나하나는 다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단백질 분해를 하는데 단백질 분해를 도와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콩을 그냥 놔두면 그냥 콩인데 얘를 삶아서 그 다음에 누룩하고 같이 넣어놓으면 얘가 발효가 되죠. 발효가 되면서 얘가 청국장이 되고 된장 베이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메주가 되면서 계속 발효시키는 음식, 몇 달 동안 발효시켜서 된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된장이나 청국장은 소화가 잘 되는데 콩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백질이 분해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아찌 같은 거, 젓갈 같은 거 그런 게 대부분 발효 음식이 대부분 그 특별한 어떤 균이 서식하면서 단백질을 분해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몸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엔 단백질이 항상 있으니까 쌀에도 단백질이 있고 하다못해 시금치에도 단백질이 있으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는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산균이 장내에서 단백질 분해 역할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균이 부족하면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면역이 떨어지고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을 몸 안에서 독소의 역할을 하니까 내 몸에 그 해독 작업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유산균은 장내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장내 세균 억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내에서 음식이 많이 오래 머물러요.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뭐가 많아지겠어요? 균이 많아지겠죠. 균이 많아지면 그러면은 부패가 되면서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에 걸리거나 그런 걸 억제하기 위해서 유산균이 있으면 장내 세균을 억제해서 음식의 부패를 덜 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아메이서 유산균이 나왔을 때 우리 아이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데 애니까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애가 다 먹은 걸 나중에 이거 조금 남겼길래 먹었더니 어머 이게 음식이 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 동훈아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상한 거 먹었어.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근데 나 괜찮은데 그러는 거여서 아니야 유산균 세포 먹어래. 유산균 세포 먹이고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약간 몸에 문제가 있을 때도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이게 해결되는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장내 세균을 억제해 준다는 게 식중독이나 장염이나 이유 없는 배앓이나 아니면 그
그 장내 변비나 설사나 장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내 세균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서 어떤 거는 특별히 어떤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는 세균이 있고 어떤 거는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칭 유산균이 들어가서 평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활성화되지 않게. 그러니까 유산균은 굉장히 우리 몸에 첫 번째 면역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아이죠. 그래서 요즘에 유산균에 대한 게 엄청나게 정보가 많아졌잖아요. 비타민, 미네랄을 무색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는 다 유산균이 우리 몸에 사는 일의 역할을 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장내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같이 만나잖아요.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서식지니까 식이섬유랑 유산균이 만나는데 유산균은 발효시키는 아이죠. 모든 만나면 발효시켜서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만나면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만나면 이게 발효가 되면서 단세지방산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 물질은 단세지방산은 끈적끈적한 점액 물질이면서 얘가 장벽을 도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식이섬유가 장벽을 보호한다고 그랬잖아요. 식이섬유에서 장벽을 보호하는 아이는 수용성 식이섬유로 얘는 몸에 들어가면 그 겔 상태로 바뀌면서 끈적끈적한 그 점액질처럼 변하면서 얘가 그 장벽을 보호하는데 거기에다 유산균이 만나면 단세지방산이라는 걸 같이 만들어내면서 단세지방산은 산이죠. 산이니까 어떤 걸 해결하는 얘는 지방을 해결하는 아이면서 동시에 얘는 장벽에 도포하면 산은 어때요? 대부분의 균들이 산에 약해요. 그래서 단세지방산이 식이섬유의 수용성 식이섬유의 그 장벽 보호 능력과 만나면 단세지방산은 미생물을 잡아주는 장내 세균을 억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단세지방산은 1차적으로 우리 몸에서 면역에 관여하는 아이고요. 그런 이 단세지방산이 또 몸 안으로 들어가죠. 몸 안으로 들어가서 간에서 어떻게 해요? 간에서 담즙을 분비하는 걸 도와주니까 단세지방산은 장에서도 면역과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아이들을 막아주는 그런 그 해독 역할을 도와주고 장벽을 보호해 주는데 얘는 몸 안에 들어가서 담즙을 잘 만들어지게 도와주니까 담즙은 뭐가 원료예요? 대부분 혈액 찌꺼기들. 혈액이 수명을 다한 아이들 있죠. 혈액 찌꺼기들하고 그런 걸 빌리루빈이라고 그러는데 혈액 찌꺼기들하고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만나서 담즙이 되는 거거든요. 내 몸에 혈액 청소해주는 아이가 담즙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깨끗하게 청소되면은 건강하겠죠. 혈색이 맑다 그러잖아요. 그런 역할을 할 때 이 담즙이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게 단세지방산이기 때문에 식이섬유와 유산균은 우리 몸 안에서 청소하는 것까지 도와주는 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좋다는 유산균도 먹고 비타민, 미네랄도 먹지만 식이섬유를 안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암의 유산균에는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가지만 평상시에 내가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 뭐 파이버비츠라든지 아니면 음식으로는 뭐 과일 껍질이라든지 뭐 현미도 백미보다 현미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의 식사요법을 잘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몸이 잘 청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산균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단세지방산이에요. 단세지방산이 잘 만들어지려면 특별히 단세지방산을 잘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유산균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은 지금 현재 발견된 것만으로도 몇 가지, 몇 천 가지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그냥 전체적으로 많으면 뭐 나쁘진 않지만 특별히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산균들이 균주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균주들이 있는 그 유산균이어야 정말 좋은 유산균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균주를 파악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몇 마리에만 따지거나 뭐 얼마냐만 따지는 거죠. 그러나 유산균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단세지방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산균과 그 식이섬유가 만나면
단세지방산과 장내세균 억제하는 저 기능 때문에 우리 장내는 계실과 대장 용종 같은 이런 대장 장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식이섬유와 유산균의 역할을 배가시켜주는, 시너지를 높여주는 거는 뭐겠어요? 연동운동을 도와주는 아이들, 장 연동운동을 도와주는 아이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같이 있어야 장 연동운동이 활성화되고 근육이 좋아져야, 근육이 좋아 유산균이 일을 할 때 장 근육이 좋아 운동도 잘할 거고, 그 운동이 잘 돼야 변이 잘 나오고 장의 그 흐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장의 구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의 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천엽 드셔보셨죠? 그럼 거기에 까만 게 막 털처럼 있잖아요. 요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하나하나의 털처럼 나 요걸 육모라 그러고요. 이 육모 하나하나마다 전부 혈관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모가 이렇게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이 터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피부에 딱 상처가 나면 피가 살짝 나다 말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지만 그 상처 때문에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2차 감염이라는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가서 염증이 일어날 수 있죠. 장벽도 똑같은 거예요. 이 육모 하나하나가 다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오늘 짠 음식을 먹었다, 밀가루를 먹었다,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면 이 육모들이 손상되는 거예요. 이 육모들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단세지방산이 육모를 감싸줘야 되는 거죠. 이 육모를 감싸주는 단세지방산, 수용성 식이섬유가 만들어낸 겔 상태의 피 장벽 보호막 이런 게 있어야 육모가 손상되지 않고 탄력이 있으면서 들어온 음식의 영양을 쫙쫙 빨아들여서 내 몸에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는 거죠. 근데 육모 보세요. 요 사이사이 틈마다 뭐가 끼겠어요? 음식물이 끼겠지요. 찌꺼기들이 뭐라도 끼겠지요.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 우리 곱창이나 천엽 같은 거 보면. 그러면 이 사이사이를 청소해 주는 게 뭐겠어요? 그게 불용성 식이섬유인 거예요. 가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말인데 그 수용성 식이섬유가 쫙 도포해요. 수용성이니까 뭐겠어요? 충분히 물을 머금은 아이죠. 수용성 식이섬유는 자기 부피, 원래 갖고 있는 부피의 20배 이상의 수분을 빨아들인다는데 그게 충분히 수분을 머금고 여기를 도포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 마른 수건을 붙여놓는 게 잘 떨어져요? 젖은 수건을 붙여놓는 게 잘 떨어져요? 물 먹은 수건을 붙여놓는 게 잘 떨어지잖아요. 똑같이 장벽을 보호하는 이 장벽 보호막도 물을 충분히 먹으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여기를 쫙 도포해주고 있어요. 다 이렇게 덮고 있으면 요 사이사이에 있는 부패된 찌꺼기들, 음식 찌꺼기들이 그것들이 다 불겠죠. 불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불용성 식이섬유가 여기를 쫙쫙 긁어줘야 돼요. 그러면 빗자루질 해주는 건 불용성 식이섬유예요. 그럼 우리 이런 털이 많은 것들을 엠보싱이 좀 있는 걸 닦을 때 뭐 다 수세미로 하지 않고 뭐 솔 같은 걸로 하잖아요. 그런 솔 역할을 하는 게 불용성 식이섬유예요. 걔가 이렇게 쫙 긁어주면 여기 이 육모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이 잘 떨어져 나가고 육모도 뭐예요? 육모도 세포지요. 세포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뭐가 있어요? 자기 생명 주기가 있어요. 이 육모세포는 피부랑 똑같아서 얘도 각화주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생긴 각질들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식이섬유가 없으면.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얘네들을 각질을 불려서 맨날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각질들이 쌓여서 여기를 자꾸 메꾸고 있으면 우리 피부에 각질이 많으면 파운데이션도 뜨고 화장품도 안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뾰루지도 나고 장도 똑같아요. 상피세포의 그 찌꺼기들, 그 각질 찌꺼기들을 그때그때 제거해 주지 않으면 장염이 잘 생기고 가스가 잘 차고 각질이 많으니까 뭐가 그 문제겠어요? 건조해지겠죠. 근데 각질이 많은 사람은 똑같이 모두 안 먹는다?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도 잘 안 먹는다. 그런 걸 잘 안 먹으니까 여기 각질이 그냥 자꾸 쌓이면서 어떻게 영양 흡수가 잘 안 되고 건조해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가스가 잘 생기겠죠. 건조한 장이 가스가 잘 생겨요. 그래서 이 장이 건조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 술 마신 다음, 커피 마신 다음.
그리고 차가운 음식 먹은 다음 단백질 고기 많이 먹은 고기는 산성 음식이니까 그럼 장이 건조해져요. 건조한 사람은 가스가 더 발생하겠죠. 그래서 식이섬유를 평상시에 잘 먹고 장을 또 촉촉하게 해주는 장 점막을 건강하게 해주고 이 촉촉하게 해주는 걸 즉각적으로 해주는 게 뭐 오메가3 그리고 수분 단백질로 장벽을 보호해주는 게 칼슘 이런 것들을 먹으면 가스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 가스가 많이 생겨서 괴로운 날 있죠. 그럴 때 칼디 다소알 이렇게 먹으면 금방 가스가 가라앉고요. 고기 먹을 때도 오메가3 다소알 이렇게 먹어도 금방 가스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내 몸은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응을 필요한 것에 대한 필요한 게 모자라는 거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필요한 게 모자란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데 나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래서 나는 원래 뭐 먹으면 가스가 잘 나와 이러고 난 맨날 배가 부글거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식이섬유와 그런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가 중요한데 그 가스가 잘 안 생기고 장벽이 촉촉하게 도와주는 게 또 뭐라고요? 단세지방산. 그런 것들 여기를 쫙 도포해 주는데 요거 파이어판 있죠. 요거 분홍색으로 조그만 요게 꼭 좁쌀만한 크기래요. 지금 엄청난 확대경으로 얘를 지금 장벽을 확대한 거고요. 얘가 좁쌀만한 크기래요. 그런 아이들이 여기 군데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걸로 확대해서 이게 거리가 길어 보이지 이게 거리가 이렇게 막 붙어서 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이 파이어판이 유난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대요. 그게 대체로 소장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이 파이어판으로는 음식물의 영양은 안 들어가고요. 이 육모로는 균은 안 들어가요. 그런데 파이어판으로만 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파이어판 밑에는 그 균을 인식하는 요런 아이들 있죠. 요런 이쁘게 생긴 손방울 같은 거 이런 아이들이 다 뭐냐 면역세포들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세포를 인식해요.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별표가 들어왔어 그러고 명령하면 별표 항체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아이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그 균을 분석하는 아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파이어판 아래에 있는 이 면역세포들은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균에 대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빨리 명령을 해요. 비인파구에다가. 그래서 야 이거 만들어. 지금 얘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그 별표 모양을 만들고 세모 모양을 만들고 동그란 모양을 만들고 이러는 아이들이 파이어판 밑에는 있는데요. 일반 육모 밑에는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육모가 이게 단세지방산이 메말라서 식이섬유를 안 먹어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여기 장벽을 보호해주지 않아서 요 사이사이로 만약에 그런 균들이 들어오면 감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육모들이 막 있고 파이어판이 있고 위에 이렇게 맑은 그 약간 투명한 하늘색 막이 요게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와 단세지방산이 장벽을 잘 보호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영양물질들 몸 안으로 도는 물질들이나 균들이 여기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통과해서 들어오는 건데 만약에 내가 장이 건강하다 그러면 이런 육모 쪽으로는 균이 안 들어오고 파이어판으로만 균이 들어오니까 다 들어오자마자 얘네들은 어떻게 바로 적발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건강한 장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이제 드디어 내가 유산균도 잘 안 먹고 식이섬유도 잘 안 먹고 아이스크림은 많이 먹고 오메가3도 안 먹고 그리고 짠 거 좋아하고 이래서 드디어 단세지방산과 수용성 식이섬유의 막이 없어졌어요. 그럼 일로 바이러스가 막 들어오는데 이 아래에 뭐가 없어요? 이 면역세포를 탐지하는 아이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게 늦어지는 거예요. 얘가 들어온 이 균이 들어온 거를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 때는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장벽이 건강하지 않으면 병이 많아진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새는장 증후군이에요. 새는장 증후군은 빵꾸가 난 게 아니고 장이 건조해서 이 세포 사이사이가 벌어지고 장 점막이 메마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요즘은 거의 다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아이들 성장기 알러지 있는 거, 나이 들어서 백내장 생기고 나이 들어서 이명 생기고 이런 게 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갱년기에 문제 생기는 거 병원에 가서 얘기하면 전부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바이러스라고 그러고요. 그게 다 면역이라고 얘기해요.
의사들이. 그러니까는 그 결국은 암도 옛날에는 뭐 암이 뭐 특별한 무슨 병으로 인식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암이 전부 바이러스로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와서 내 몸에서 어딘가 자리 잡고 금방 막 열을 내는 염증을 일으키지 않아도 어쨌든 바이러스들은 내 몸에서 세포를 교란시키고 정보를 교란시키고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화 되는데 일조하고 그리고 비정상 세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걸 도와주는 아이들이 바이러스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어떤 세포 하나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세포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아파서 드러눕지 않지만 얘가 배가 복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1cm가 되는 시간이 오겠죠. 그럼 1cm가 되면 얘가 드디어 어딘가 통증을 일으키거나 염증을 일으키거나 암세포로 인정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너무 늦어서 영양을 얘기하는 요즘 책들은 다 뭐가 나와요? 어떤 병이 발견됐을 때 이미 그 병은 5년 전, 10년 전, 15년 전부터 시작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치매는 30년 진행되는 거래요. 그래서 3, 40대부터 치매 검사를 받으라 그러는데 그걸 받으면 뭐해요? 내가 이 장 관리하는 걸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몸의 장의 면역은 우리 몸 전체 면역의 7, 80%를 차지한다 그럴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장에 대한 걸 우리가 되게 무시하고 배변 활동에 대해서 그냥 나는 원래 그래 이러고 살거나 나 원래 설사해 난 원래 변비야 난 원래 2, 3일에 한 번씩 화장실 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새는장 증후군과 정상적인 건강한 면역을 가지고 있는 장의 환경은 그림으로 보면 더 선명하죠. 이 장 점막을 보호하는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층과 단세지방산층이 딱 장벽을 보호하니까 영양이 들어올 때는 영양이 들어오고 균이 들어갈 때는 균이 들어가고 요 사이사이로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쵸? 딱 막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그 막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아무데로나 이 사이사이로도 들어오고 여기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막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나쁜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들어온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가 나쁘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난 밀가루가 나쁜데 나는 그래도 밀가루 못 끊어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인데 이걸 보여주시고 밀가루가 나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단백질 뭐 이상 단백질도 있고 밀가루에 방부제도 있고 뭐 표백시킨 밀가루고 뭐 식이섬유 없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밀가루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글루텐이라는 아주 딱딱한 물질이죠. 밀가루를 여러분이 꺼즈나 이런 데다가 넣고 손수건에 주머니에 넣고 걔를 밀가루를 막 치대보세요. 한 주걱 좀 넣고 그러면 걔가 나중에는 딱딱한 타이어 같은 아이만 남아요. 걔가 몸에 들어가면 이렇게 건조한 장벽에 육모가 드러나 있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탁탁 치면서 육모가 손상돼요. 그러면 손상된 육모에 뭐가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밀가루나 아이스크림이나 짠 음식이나 이런 거 많이 먹은 사람들의 장벽을 보면 육모가 반은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달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육모가 많이 딱딱해지고 그리고 그 손상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이 영양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건조하니까 이 사이사이로 이 면역이 정상적인 면역이 아닌 장벽처럼 사이사이로 그런 찌꺼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면 그 아이들을 누가 해결해야 되나? 몸 안에서는 그걸 전부 간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의 장은 내가 특별히 장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처럼 육모가 손상되거나 아니면 장벽에 염증이 자꾸 생기는 염증이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조직이 무너지겠죠. 그럼 이렇게 좁아져요. 좁아지니까 이런 데서 오는 배탈, 장염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근육이 약하죠. 아까 아침에 최은정 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근육이 너무 중요하다. 요즘에 근테크하고 그래서 라이더도 하자 막 이러잖아요. 저는 이 라이더가 참 좋은 게 이 라이더를 하면 계속 1시간 동안 제가 1시간 정도 타거든요. 1시간 정도 타면 1시간 동안 계속 내가 뭐 하는 게 장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장을 강제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강제로 물리적으로 움직여주니까 이 라이더를 타고 난 다음부터 저는 배변 활동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만성 변비인 사람들한테 라이더를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가 운동을 안 하면 장이 처진다. 장이 처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횡행결장이죠. 이렇게 해서 장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맹장이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횡행결장을 통해서 하행결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처지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장에 음식이 머무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늘어진 장벽이 과연 건강하겠어요? 탱글탱글하지 않을 거고, 늘어져 있으니까 근육 다 약해져 있고 운동력 떨어지고 육모는 다 망가졌고 막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각한 장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결장이에요. 마지막 항문 직전이죠. 여기가 직장이고, S결장은 변이 유난히 오랫동안 머무르는 곳에 여기에서 계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대장에서 계실이 많이 생기는데 대장은 변이 머무르는 곳이어서 그래요. 그렇게 이런 또 혹처럼 나와 있는 게 계실인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S결장과 가까운 부위에 있는 게 대부분 요도와 질, 전립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질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염에 좋은 유산균은 대부분 비피더스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사람들한테 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우리 암의 유산균, 뉴트라이트 유산균에도 뭐가 많아요? 비피더박테리움이 많아요. 71억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피더박테리움이 많은데 락토바실러스는 소장, 비피더박테리움은 대장. 대장에 사는 유산균들, 락토바실러스는 소장에 사는 유산균들. LPC37은 제가 아까 굉장히 강조했던 단세지방산을 특별히 잘 활성화시켜주는 아이. 그래서 이게 LPC37이 특별히 단세지방산을 활성화시켜주는 이 유산균이 있는 걸 드셔야 되는데 요런 아이들이 되게 NC-FM, LA14, LPC37 요런 아이들이 특별히 비싼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다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고 소장은 다 소화기관이죠. 소장의 소화기관 거기는 특별히 부패가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부패하면 소장은 흡수가 돼요. 대장은 흡수가 안 되는데 소장은 흡수가 돼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좋은 균들이 일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가 12억 마리가 들어있는 굉장히 좋은 유산균인데 이런 아이들이 장에서 음식을 잘 소화되게 도와주고 또 이 락토바실러스의 이 LPC37 단세지방산 얘가 잘 만들어져야 담즙이 잘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락토바실러스 LPC37 얘가 없어서 단세지방산이 잘 안 만들어지면 담즙이 잘 안 만들어진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담즙은 부족한데 고기나 기름기 있는 건 많이 먹어요. 그러면 얘가 소장에서 지방을 다 분해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즙산은 그게 명령어예요. 지방을 분해하라. 이게 명령어인데 우리 몸의 모든 효소나 호르몬들은 그 명령어에 의해서만 일을 해요. 그래서 담즙산이 막 만들어진 아이가 소장으로 내려와서 음식과 함께 들어온 지방을 막 분해하는데 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담즙은 많지 않은데 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럼 얘가 막 지방을 쫓아가요. 근데 얘는 담즙산은 소장에서 일을 충분히 수행하고 다시 흡수돼야 되는 애거든요. 근데 얘가 다 쫓아가. 가다 보니 자기 영역을 넘어서 대장까지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나머지 지방을 다 분해하고 들어오려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대장은 담즙산을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러면 거기에서 산이니까 자꾸 장벽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다가 대장벽을 손상시키는 아이가 이제 계실의 원인이다. 이게 용종의 원인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용종이 많이 생기시는 분은 어떤 분들 술을 많이 드시거나 고기를 많이 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용종이 잘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분이 아니어도 나는 왜 술도 안 먹고 나는 고기도 많이 안 먹는데 왜 난 용종이 생기지?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담즙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밤에 너무 밤잠을 못 자서
밤에 생겨야 되는 담즙산이 잘 안 만들어진다거나 그런 분들도 용종이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락토바실러스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예요. 단순히 그냥 변을 잘 보거나 소화가 잘 되는 단계를 넘어서 이 락토바실러스가 있는 유산균을 드시면 뭐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얘는 담즙산을 잘 만들어지게 도와주는 아이잖아요. 담즙산은 잘 때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고 잠이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너는 네 몸에서 지금 유산균 일을 잘하고 있는 거니까 좀 더 먹어.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잠의 패턴을 찾아가고 그 담즙산 만드는 능력이 점점 개선되면서 유산균 먹어도 졸리는 증상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산균 하나로도 불면증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유산균 하나로도 내가 평상시에 잘 못 먹었던 우유 같은 거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 막 나는 오징어 알러지야 무슨 해물 알러지야 난 사과 알러지야 이런 분들도 유산균 꾸준히 먹으면 그런 알러지 같은 게 없어지는 게 대부분의 알러지는 그 음식에 있는 어떤 특별한 단백질에 의한 반응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실러스 계열의 유산균들이 다 해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이눌린이라는 이게 식이섬유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산균만 먹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있어서 얘가 식이섬유의 집이 돼주는 서식지가 돼주는. 근데 이 서식지가 수준이 다른 거죠. 집이라는 게 초가집도 있고 일반 그냥 움막 같은 집도 있지만 아파트도 있고 고급 빌라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는 것처럼 이 식이섬유도 다 품질이 있어요. 근데 이눌리는 유산균들이 서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아주 좋은 식이섬유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건강에 좋은, 장 건강에 좋은 필수 아이템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서 더 제가 강조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파이버피치 플러스예요. 파이버치 파우더는 이게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파이버치 플러스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이버치 플러스를 늘 하루에 최소한 한 스쿱은 먹어라. 한 스쿱을 드시고 낮에 다니면서 이 식이섬유 파우더를 갖고 다니시면서 하루에 한 봉지 정도 잘 드시면 점점 변이 개선되는 거죠. 처음에 식이섬유를 드시는 분들이 나는 소화가 안 돼. 이걸 먹으면 더부룩해. 그러는데 이걸 먹고 내가 뭘 먹고 더부룩하다건 장운동이 약한 거예요. 그럼 장운동이 약한 내 몸에 장운동을 좋아지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얘 먹으면 더부룩하니까 안 먹는 게 더 맞아요. 장 운동이 더 잘 되게 이거를 먹고 따뜻한 물을 먹거나 아니면은 칼슘이나 오메가3를 좀 더 많이 먹거나 물을 더 많이 마셔서 어쨌든 파이버피치 플러스를 드시고도 몸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이 몸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난 씻기 귀찮아. 그럼 씻기 귀찮은 사람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 근육이 약해서 이게 씻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정 귀찮으면 그냥 물로 삼키세요. 과립이니까. 그냥 알약 삼킨다 생각하고 삼키셔도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건 그때그때 난 이게 싫어 이러지 마시고 그때그때 내가 기분 좋으면 씹어 드시고 그냥 오늘은 씹어 먹기 싫다 그러면 물로 삼키시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면 불려 드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파이버비치 플러스를 매일매일 내 몸에 넣어주는 분과 그러지 않은 분의 50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다 뭐 때문에 문제예요? 아까 그 늘어진 장 보셨죠? 장운동이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장운동이 떨어질 때 그 장운동을 같이 건강하게 하려면 일단 장이 육모가 살아있고 장에 그 숙변들이 제거되면서 몸이 장벽이 건조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 그게 먼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파이버비치 플러스를 드시면 불용성 식이섬유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장을 자극하죠. 빗자루질 하니까 장을 자극해서 불용성 식이섬유를 먹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장운동이 하루 종일 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왜 안 하세요? 저는 그래서 전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파이버비치 플러스를 늘 먹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라이더 덕분에 파이버비치 플러스를 먹고도 더 효과를 더 잘 보는 거죠.
여러분이 파이버피치 플러스랑 식이섬유 파우더 식이섬유를 드시잖아요. 어느 날 한 번씩 아직도 내 몸에 이런 게 남아있어? 그런 걸 경험하실 정도로 식이섬유는 제가 진짜 강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산균들 발렌스 위딘 이뮤니티, 발렌스 위딘 W, 그래서 이건 여성 전용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자궁 경부 쪽이나 아니면은 질 쪽이나 여성들이 특별히 잘 앓는 여성보다 방광염이나 이런 데 특화돼 있는 그런 유산균이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권하는 게 밸런스 위드인이에요. 이걸 일단 많이 먹고 식이섬유를 먹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잘 먹으면 방광염 같은 것도 질염 같은 것도 다 해결되는데 만약에 난 유난히 그쪽이 약하다 그러면 요 밸런스 위딘 W 이걸 같이 가면서 드시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나는 변이 밸런스 위딘을 먹어도 나는 변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그런 분들이 한 번씩 밸런스 위딘 이뮤니티를 드셔도 요거는 주로 비피더스가 더 강화된 제품이어서 그거를 나는 배변에 더 치중하고 싶어. 그럼 요걸 하나씩 더 추가해서 드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산균과 식이섬유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굉장히 향상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의 균형은 식이섬유와 유산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벽을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건 오메가3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미네랄에선 칼슘, 비타민 B군, 칼슘, 오메가3, 단백질 이게 모여서 수용성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건조증이 안 좋아진다 그런 분들은 물을 담은 수분 단백질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이 수분 단백질이 약하신 분들은 또 관절염도 잘 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은 나 뭐 먹어? 그러면 전 다 먹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뭐 배고프지 않으려고 밥만 먹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식이섬유, 유산균,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단백질 요 세 개.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 단백질과 칼슘, 오메가3, 식이섬유를 잘 먹는 몸으로 만들어놔라. 식이섬유 잘 드시잖아요. 유산균을 굉장히 많이 안 드셔도 돼. 왜? 서식지가 건강하게 있으니까 여기서 배양이 계속 되는 거예요. 장내에서. 그리고 내가 나쁜 거 잘 안 먹고 따뜻한 물 마시고 커피 마시면 물 한 6잔, 7잔 더 먹고 그래서 계속 장의 환경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 여러분이 유산균을 지금처럼 막 4포, 5포 이렇게 안 드셔도 장 환경은 계속 좋게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건강을 관리하는 첫 번째로 오늘은 그 장과 면역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